삼성전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희가 가득할 때 소수는 팔 준비를 한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팔았습니다. 저도 절반 익절했어요 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판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나는 고점에서 현명하게 팔았다는 안도감이 있을 겁니다. 잘했다는 뿌듯함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가 여기서 25만원, 30만원을 향해 올라간다면 그 안도감은 순식간에 후회와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결국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게 만듭니다.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써먹는 가장 오래된 함정입니다.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지금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희에 팔라는 격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격언이 적용되는 건 진짜 고점일 때입니다. 지금이 진짜 고점인지 아니면 더 큰 상승의 초입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팔고 싶은 이유가 데이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두렵기 때문인지 그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에 폰 붙잡고 고민해 보신 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고민의 결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 당장 사세요. 목표가 얼마입니다. 같은 말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유튜브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진짜 맥락이 무엇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고도 찜찜한지, 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는지, 그 이유가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1년 최고가, 2022년 폭락, 2024년 반등, 그리고 또 다시 흔들림. 삼성전자 주주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팔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그냥 팔고 잊어버릴까? 근데 말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돈들은 지금 조용히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손을 뻗고 있는가입니다. 2025년이었습니다. AI는 돈이 안 된다는 말이 월가를 뒤덮던 그 해, AI 거품론이 터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나던 그 해, 개인 투자자들이 AI 관련 주식에서 손을 털기 시작하던 바로 그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시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 왜 삼성전자만 올랐을까?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이 왜 갑자기 다시 주목받는 걸까? 반도체가 좋아져서? 환율 때문에? 외국인 수급?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이 영상은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라는 화려한 주연에 취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삼성은 그 무대에 전기를 연결하고 열을 식히고 데이터의 병목을 뚫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조용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보이지 않는 지배력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AI의 세 가지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전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에 폰 붙잡고 고민해 보신 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고민에 수조 원이 쏟아졌던 AI 스타트업들이 조용히 사라졌고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으며 월가의 베테랑들은 하나둘 AI는 아직 돈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AI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올타임 하이 경신,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설계한 각본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주식 정보만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AI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아무도 모르게 먼저 장악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는 사실을요. 질문 한 번에 10배. 그게 하루에 수억 건이 반복됩니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발표한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 금액을 모두 더하면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들이 가동되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엄청난 양의 전기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지니아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70%가 몰려있는 이곳에서 지역 전력망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란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엔비디아 H100 칩이 있어도 전기 콘센트가 없으면 그냥 비싼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폐쇄됐던 펜실베이니아의 3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시켰습니다. 구글은 소형 원자로 회사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은 원전 부지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이 축구장 크기라면 SMR은 농구장 크기입니다. 건설 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안전성은 기존 원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조용히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송전선 변압기, 전력기기, 갑자기 여러분이 TV에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이름들이 뜨기 시작했죠. HD 현대일렉트릭, LS에코에너지, 효성중공업, 이 기업들이 왜 2024년부터 수직으로 상승했을까요? 왜 외국인들이 조용히 이 기업들을 담기 시작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메모리를 팔면 그 메모리가 들어간 서버를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와 송전기기의 수요가 폭등합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생태계의 첫 번째 층이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전기 문제는 해결됐다고 칩시다.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B200 연산 능력은 전 세대보다 5배 이상 강력합니다. 소비 전력은 얼마냐고요? 무려 1000W입니다. 선풍기 100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서버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갑니다. 이 열을 어떻게 식힐 겁니까?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에어컨으로 공기를 차갑게 만들거나 차가운 물을 파이프로 돌리거나. 그런데 이 두 방식 모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칩이 내뿜는 열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공기로는 더 이상 식힐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내놓은 해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담가버리자. 액침 냉각 임mersion 쿨링이라고 부르죠. 서버 전체를 특수 제작된 비전도성 액체 속에 통째로 담그는 기술입니다. 물에 담그면 합선되지 않느냐고요? 이 특수 액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 전도율이 공기보다 1200배나 높습니다. 칩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액체가 즉시 열을 빨아들입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냉각 팬도 필요 없습니다. 전력 효율은 40% 이상 올라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액침 냉각 시장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특수 액체를 누가 만들까요? 이 냉각 탱크 시스템을 누가 설계할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서버 부품을 누가 공급할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HBM 메모리와 D램이 액침 냉각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수년 전부터 설계 스펙을 바꿔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단순히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인프라의 표준을 자신들의 제품에 맞게 먼저 설계하는 겁니다. 열을 다스리는 자가 AI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열을 가장 먼저,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AI 가속기 칩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데이터를 충분히 빠르게 공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페라리의 주유 호스를 빨대로 꽂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미칠 듯이 강력한데 연료가 따라오질 못하는 상황, 이것이 현재 AI 칩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D램 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일반 메모리보다 10배에서 15배까지 끌어올린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HBM이 들어가 있고 현재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HBM 4세대에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졌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일정도 지연됐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2류로 대우하기 시작했죠.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몰락, SK 하이닉스의 시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HBM은 분명 빠릅니다. 하지만 용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HBM도 GPU 하나에 붙을 수 있는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AI 모델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이 용량의 한계가 새로운 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른 것을 넘어 더 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발음도 낯선 이 기술이 지금 AI 인프라의 판을 조용히 뒤집고 있습니다. CXL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기존에는 CPU, GPU, 메모리가 각자의 우물에서 데이터를 끌어왔습니다. 연결이 느리고 각자 따로 놀았죠. CXL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공용 메모리 풀로 묶어버립니다. CPU가 필요하면 여기서 끌어쓰고 GPU가 필요하면 여기서 끌어씁니다. 용량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메모리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무한정 덧붙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XL 기술의 특허와 핵심 기술 스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단거리 달리기에서 앞서 나갔다면 삼성전자는 CXL이라는 마라톤에서 결승선을 먼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26년 세상이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를 얘기할 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삼성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모두 서버의 이야기였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속에서 돌아가는 AI. 하지만 AI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여러분의 손 안으로 말이죠. 2025년 2월 공개된 갤럭시 S25, 그리고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가는 갤럭시 S26. 이 기기들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서버 통신 없이 내 손 안에서 AI가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의 전초기지입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통역이 되고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아도 문서 요약이 됩니다. 내 일정, 내 건강, 내 소비 패턴을 서버에 보내지 않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라이버시의 혁명이자 동시에 AI 칩의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저전력으로 강력한 AI 연산을 처리하는 칩, 그 칩에 빠르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냉각,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최종 소비자 기기, 이 5개의 고리를 하나의 회사 안에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애플은 기기와 칩을 가졌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칩 설계를 가졌지만 제조가 없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를 가졌지만 최종 기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 19만 전자를 만든 힘의 정체가 이겁니다. 주가가 괜히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의 진짜 가치를 뒤늦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AI라는 황금 광산에서 삽을 팔아 돈을 번 회사라면 삼성전자는 그 광산 전체의 지형도를 그리고 도로를 깔고 전기를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은 화려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그 무대를 설계하고 조명을 다루고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없이는 단 1초도 공연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것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AI와 공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 깊이 파이프를 붓고 하늘 높이 전선을 올리고 바다 건너 칩을 실어 나르며 건설하고 있는 거대한 문명의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도에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삼성 사야 해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진 구조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맥락을 함께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삼성전자의 이런 큰 흐름에 편승해서 앞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몇 개 추려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5528-2156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전화하시면 계좌가 파랗게 물들 수 있게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CXL 이후 삼성이 노리는 차세대 파운드리 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